네, 그럼 지금부터 제3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작성해야 될 모든 부속 서류의 작성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마감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자,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서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등등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신고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신고서가 일반 과세, 간이 과세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일반 과세 신고서와 간이 과세 신고서는 따로 되어 있고요. 조회 기간은 이번에 내가 신고하고자 하는 기간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신고인지 수정 신고인지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상단 부분은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매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매입입니다. 하단은 여기 납부세액에서 각종 공제되는 세액 또는 예정고지 세액 등을 차감해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고서 왼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왼쪽에 있는 그 신고서의 좀 부속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과세표준 매출세액 쪽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있는데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이 얼마가 입력돼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예정 누락분에 대한 명세가 나옵니다. 예정 누락분이 과세 세금 계산서가 누락됐는지 또는 영세 세금 계산서가 누락됐는지 등등을 이렇게 명세를 보여주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매입세액 중에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오른쪽을 보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와 의제 매입세액 공제 등이 이렇게 합해서 왼쪽에 표시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교재로 넘어가서 자, 조회 기간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과 매출세액 부분 매출세액 부분에서 각 칸별로 어떤 과세 유형이 자동 반영되는지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146만 5천 원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대손세액 공제할 금액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매출세액 부분에 그 어떤 유형들이 반영이 되는지 앞에서 보기는 했는데 자,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는 10일 과세로 입력한 매출 금액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카과 전자 현과로 입력한 금액 그다음에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은 건별로 입력한 금액 그리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는 영세로 입력한 금액 그다음에 영세율 기타는 수출 등으로 입력한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 예정 누락분의 명세가 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대손세액 가감도 말씀드렸고요. 매입세액도 이런 서식에 대해서 쭉 반영이 되는데 과세 유형별로 이렇게 어떤 유형을 입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신고서의 각 난에 반영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감공제세액이나 예정고지세액 등에 대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나 예정고지세액 이것을 이제 입력 누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확정신고를 할 때는 꼭 예정신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가 조기환급신고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일반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때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할 때 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여기 꼭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 납부금액을 여기다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라고 있었는데 이 법인인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일정 금액 공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되죠. 카과나 전자, 현과로 입력된 금액 합계가 이 금액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공제되는 그 공제율은 1.3%입니다. 다만 음식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인데 연간 500만 원 한도가 있죠. 자, 법인 사업자에겐 적용되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서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 도매업자는 이 공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매업자가 뭐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이 있었다, 아무리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공제를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의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을 입력 누락하지 않도록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가산세 부분이 있는데 가산세 부분은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뭐 지연 발급이나 지연 수취 또는 지연 전송, 미전송 이런 것들은 국세청 그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을 하면서 자동으로 가산세가 계산이 되어서 반영됩니다. 나머지 가산세들 반영할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작업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의하셔야 할 거는 지연 발급이나 이런 그 가산세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 대상이 아닌데 가산세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수정세금 계산서에서 발생하는데 수정세금 계산서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발행한 게 차고 발행이어서 내가 나중에 좀 늦게 그것을 취소하는 세금 계산서를 끊었다. 그러면은 이 홈택스에서 불러오면서 이게 뭐 지연 발급 가산세 뭐 이런 걸로 또는 미발급 가산세 이런 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정세금 계산서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산세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고서에는 과세표준 명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고서 맨 위에 과표 명세라는 것을 누르면 이런 과세표준 명세 창이 뜹니다. 여기에 보면은 환급금 계좌도 여기다 입력을 하게 돼 있어서 만약에 환급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환급 계좌를 입력을 해줍니다. 환급금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력을 할 수가 없고요. 국세청에 환급 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 일자와 폐업 사유를 여기 기재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는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합니다.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면세 수익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 수익 금액도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계산서 발급이나 수취 금액은 이쪽에 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장 명세라는 게 있는데 신고서 위에 보면 여기 F8 사업장 명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장 명세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자는 음식 숙박업자 그리고 그 밖에 서비스업자입니다.
이런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확정 신고를 할 때 이 사업장 명세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합니다. 사업장 명세는 사업장의 뭐 면적이라든가 객실수, 의자수 등등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해야 되는 서류 목록을 보면 쭉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 사업장 현황 명세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정 신고 때는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 신고 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앞에서는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서에 대해서 봤고요. 지금 여기는 간이 과세자의 신고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이 과세자는 상단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에서 각 이렇게 업종을 몇 개의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4개의 그룹별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율이 가장 낮은 것은 5%, 그 다음에 10%, 20%, 30%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그 회사가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를 여기서 선택을 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세액 밑에는 공제세액이라는 게 있어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은 그 수치세액 공제, 그다음에 의제매입세액 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등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 과세기간이 일반 과세자는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1기, 2기로 나누는데 간이 과세자는 1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10%나 0% 똑같고요.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일반 과세자는 과세표준에 이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세율을 곱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데 간이 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에 다시 세율 10%를 곱합니다. 그리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보면 일반 과세자는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의 몇 %로 해서 초과분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간이 과세자는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자 같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때는 매입가액에 이 공제율을 108분의 8, 음식점은 108분의 8을 곱하는데 여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래서 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보면 일반 과세자는 1.3%, 간이 과세자는 1.3%인데 음식 숙박업은 2.6%입니다. 한도는 500만 원 같습니다. 그리고 납부 의무 면제 제도라는 게 일반 과세자에겐 없는데 간이 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그러니까 해당 과세기간은 결국 간이 과세자는 1년이죠. 1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그러면 사례에서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서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음식점인데요. 간이 과세였을 때, 자, 이 간이 과세를 선택해서 신고서를 열면 과세 표준에 업종을 4가지 업종 중에서 선택하기 전에는 과세 표준 금액이 비어 있습니다.
매입 쪽은 뭔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업종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두 번째는 소매, 그다음에 뭐 음식점은 두 번째 업종이고요. 세 번째는 제조업, 뭐 숙박업, 운수업 등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건설업,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등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부가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음식점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서 입력했던 공급 대가죠. 이 공급 대가가 과세 표준이라고 그랬죠. 공급 대가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여기에 일반 가세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율 10%는 이 세율 10%가 아니죠. 이 세율은 4개의 그룹이 전부 10%지만 부가가치율은 이렇게 업종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음식점은 부가가치율도 10%, 세율도 10%입니다. 그러면 이 공급 대가에 10%를 곱하고 다시 또 10%를 곱한 이 금액이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제세액 부분을 작성을 하는데, 공제세액은 매입세금 계산서 등으로 입력한 이 금액에 매입세액이 여기에 반영됩니다. 그 매입세금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이 아니라 또는 공급대가도 아니고 그 매입세액 자체가 여기 반영되고요. 이 매입세액을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제해 줄 때도 10%를 선택합니다. 이것도 5%, 10%, 20, 30%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공제해 주는 금액은 요 매입세 곱하기 10% 하니까 31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의제매입세 공제는 여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게 없죠.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 가액의 108분의 8이면 108분의 8을 한도도 없이 전부 여기에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 총액에 대해서 음식 숙박업은 2.6%를 공제해 준다고 했으니까 2.6%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제할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공제할 요 세 개의 세금 합계가 1,440만 원인데 지금 위에 매출세액을 보면 매출세액은 247만 5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특징은 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세액이 이 위에 있는 매출세액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할 때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 초과하지 않도록 이 공제세액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맞춰주는데요. 자, 31만 4천 원은 여기 247만 5천 원이 매출세액이니까 다 공제를 해주면 되고 의제매입세 공제가 이미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서 요 매출세액에서 요 수치세액 공제를 뺀 차액만 의제매입세 공제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0으로 해서 아예 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럼 수정하고 나면 지금은 이제 수정하기 전이고요. 수정하기 전에 매출세액이 이렇게 되고 매입세액이 이렇게 많은 화면 모습이고요. 이거를 수정을 하고 나면 신용카드 세액 공제는 아예 빈 칸이 됐고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줄여서 이 매출세액 합계와 공제세액 합계를 이렇게 일치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야 합니다.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예정 고지세액도 없었다라고 하면 납부할 세액은 0이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매출과 매입이 있는 경우에 일반 과세자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매출하고 매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과세자는 매출의 공급 가액에 세율 10%를 바로 곱해서 매출세액이 얼마예요? 2,250만 원.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200 몇십만 원이었는데 매출세액이 10배로 넘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치 매입세액 공제는 314만 원을 전부 공제해 주고요. 기타 공제세액은 이제 의제매입세액입니다. 의제매입세액도 한도가 적용됐기 때문에 다 공제받지 못하고 이렇게 750만 원만 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공제는 1.3%가 적용돼서 311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각종 공제세액을 빼고 나니까 납부할 세금이 874만 원.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0이었는데 일반 과세자는 874만 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 그리고 비교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부가가치세를 이제 신고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